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그레디언트와 컨저버티브 필드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두 개가 굉장히 밀접하고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는 다음에 정리에 의해 주어집니다. 한번 이 정리 한번 읽어볼게요. 네, 물론 직접 영어로 읽진 않아요. 영어 못해가지고. 한번 뭔 내용인지 살펴보면 어떤 벡터장 F가 있어요. 근데 이 벡터장 F가 어떤 스칼라장의 그레디언트로 주어진대요. 이렇게 어떤 적당한 영역 T에서. 자,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면 그때 벡터 필드 F는 내 영역 T에서 컨저버티브래요. 보존장이래요. 뭔가 파워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쓰여지면은 그때 F가 보존이래요. 네, 잘 모르게 쓰시다면 한번 역도 한번 봅시다. 역도 성립해요. 벡터 필드가 보존장이면 네, 그 벡터 필드는 어떤 스칼라 필드의 그레디언트로 쓸 수 있다. 네. 요거 한번 증명해 봅시다. 먼저 위에 거부터 해볼까요? 위에 거는 가정이 요거고 결과가 요거니까 가정이 뭐냐면 네, F가 그레디언트 파이다. 어떤 스칼라장 파이의 그레디언트로 쓰여진다면 여러분 어떤 영역 D가 있는데 이렇게 영역 D에서 적당한 점 아무 점 두 점이나 잡아요. 영역 D인데 그럼 이렇게 경로를 잡을 수 있죠. A, B를 양끝점으로 하는 이 경로를 C라고 하면은 요 C를 따라 한번 선적분 해볼까요? 라인 인테그랄을. 근데 F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레디언트 공부했을 때 전미분을 정의했는데 전미분의 정의가 이거였어요. 그럼 바꿔볼까요? 얘가 전미분에 의하면 d파이예요. 근데 이 적분은 쉽죠? 그냥 d파이 적분하면 네, 파이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네, A에서 B까지. 그러면은 요거네요. 오케이, 결과를 보면은 네, 벡터 필드 F를 선적분했더니 양 끝값에만 의존을 하더라 이거예요. 결과가 양 끝값 A, B에만 의존하더라. 그 말은 경로 무관성을 뜻하고 그 말은 곧 네, 보존장이라는 거죠. F가 패스 인디펜던트 하면 네, 컨저버티브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오케이, 끝. 근데 이제 역도 한번 증명해 봐야죠. 역도 한번 봅시다. 역은 가정이 뭐냐면 요게 가정이죠. F가 보존장이라는 게 가정이에요. 자, 여러분 F가 보존장이면은 제가 이제 어떤 스칼라 필드를 하나 정의할 건데 스칼라장 파이를 정의할 건데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다음과 같이 적분을 정의할 거예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당한지. 어떤 적당한 아무 점에서 이거는 뭐 원점이라고 보셔도 되고 아무 점이라도 상관없어요. 이거를 기준점이라 그래요.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하고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어떤 임의의 위치 R까지 요 보존장 F를 선적분한 걸로 정의할 거예요. 스칼라 필드 파이를. 일단 이렇게 쓸 수 있는지 한번 타당성을 한번 검증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 이 선적분이 양 끝값에 의존한다고 썼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야겠죠. 어떤 경로에 의존한다고.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양 끝값에 의존한다고 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네, 우리가 가정이 있었죠. F가 보존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존장이면 경로 무관하니까 양 끝값에만 의존한다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쓰는 거에서 이미 뭐가 녹아 있는 거냐면 경로 무관성과 F가 보존, 얘가 보존이라는 게 다 여기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냥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아니 얘가 양 끝값에 의존한다면서 막상 여기에서는 왜 요거에만 의존한다고 써나요? 얘한테도 의존한다고 써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사실 맞아요. 요거에 의존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요게 시작점이고 요게 마지막 끝점이죠. 여기 레퍼런스 포인트에서 임의의 위치 R까지 이제 선적분하는 건데
이제 이 기준점을 한번 처음에 딱 정해지면은 그 뒤로는 바뀐다 안 바뀐다? 그냥 안 바뀐다 이거예요. 고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얘가 요거에만 의존한다 이거예요. 딱 처음에 딱 하나 딱 정해 놓으면 그 뒤에는 이제 어디로 가는지 그 마지막 점만 중요한 거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요거에만 의존한다고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를 이제 어디에 잡아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내 맘이에요. 누구는 줬다가 누구는 줬다 잡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이따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제가 요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쓰면 되죠. 적분의 정의에 의하면은 그냥 디파이 적분하면은 요게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맞죠? 그냥 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건데 제가 근데 얘를 0으로 둘 거예요. 편의상. 지워졌다. 얘를 0으로 둘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레퍼런스 포인트를 적당히 잘 잡으면은 레퍼런스 포인트에서 파이가 0이 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가 0이 되는 어떤 지점을 찾아서 그 점을 레퍼런스 포인트로 두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의상 그렇게 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가 얘랑 같으니까 얘네 두 개 어때야 돼요? 네, 같아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런 얘기가 가능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얘를 0으로 두는 게 싫다,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쓰시면 되냐면 얘를 그냥 다른 스칼라 필드 뭐 풋사이로 두세요, 여러분. 풋사이로. 그리고 얘를 뭐로 두냐면 얘를 또 얘를 파이로 두지 말고 얘를 풋사이로 두세요, 여러분. 잠깐 얘 있고 얘를 풋사이로 두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 얘가 얘고 다른 색깔로 할까요? 얘가 얘고 얘가 얘니까 얘는 두 개 같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엄밀하지 않고 좀 대충을 좋아해가지고 사실 그 대충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 다시 맞아요. 영어로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영어로 두기 싫으신 분들은 그렇게 두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한번 뭐 빠뜨린 거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네 두 개 같으니까 요거랑 같아요. 오케이. 근데 전미분 정의에 의하면 역시 또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임의의 요 dr에 대해서 좌우가 같으려면은 얘랑 같아야겠죠. 오케이, 증명됐어요. f가 보존정이면은 어떤 스칼라 필드의 그레디언트를 쓸 수 있어요. 증명이 됐어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증명한 게 뭡니까? 어떤 벡터 필드가 스칼라 필드 그레디언트로 쓰여지면은 그때 f는 보존이에요. 근데 역도 성립한다고 했어요. 자, 근데 그때 이 스칼라 필드를 우리가 특별하게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포텐셜이라고 불러요. 포텐셜. 자, 근데 이 포텐셜이 이제 아까 어떻게 쓰였어요? 제가 이렇게 정리했죠. 아까 선적분을 정리했는데 어떤 레퍼런스 포인트에서 임의의 뭐 지점까지 이렇게 정리했어요. 선적분으로.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포텐셜을 설명드리면은 얘를 미분했을 때 F를 준다면은 그때 그 스칼라장 파이는 F의 포텐셜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F를 주는 요 포텐셜 파이는 유일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과연 포텐셜이 유일한가? 답은 yes가 아니라
노예요.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다른 스칼라 장을 하나 갖고 올게요. 얘를 뭐라고 둘 거냐면 파이랑 상수배만큼 차이 나는 걸로 해볼게요. 일단 파이는 포텐셜이 얘는 포텐셜이에요. 누구의 포텐셜이냐면 F의 포텐셜. 그러니까 다음을 만족해요. 자, 근데 제가 그냥 요거 변수는 생각하고 F 사이를 한번 미분해 볼게요. 그레디언트를 취해보면은 얘가 파이 플러스 C고 요거 분배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상수 미분해봤자 0이니까 그냥 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얘는 뭐예요? 네, F죠. 한마디로 F 사이를 미분해도 그레디언트를 취해줘도 네, F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도 이 녀석의 뭐예요? 네, 포텐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텐셜이 유일하다, 유일하지 않다? 네, 유일하지 않아요. 포텐셜은 유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포텐셜에다가 상수만큼 더해주고 더해줘도 걔도 포텐셜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기인하는 거냐면 아까 우리가 포텐셜 정의를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레퍼런스 포인트 아무렇게나 잡아도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된다고 했죠. 바로 여기서 기인해요. 그게 바로 이제 레퍼런스 포인트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녀석은 포텐셜을 레퍼런스 포인트를 A로 잡고 포텐셜을 정의를 했고 어떤 녀석은 레퍼런스 포인트를 B로 잡았다고 해봐요, 여러분. B로 잡았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A, 여기가 B. 이거 잘 보세요. A에서 B까지 요 경로를 따라서 선적분한 게 요거죠. 그죠? 자, 근데 그러면 B에서 R까지 요거죠. 그죠? 요게 phi 1이 있고 요게 phi 2예요. 경로는 아무 경로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우리 이미 다 도전장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로 무관이에요. 경로 상관없어요. 바로 이 경로 무관이 중요한데. 자, 그러면은 이제 색깔로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요거는 제가 요렇게 간 다음에 요렇게 가는 걸로 써도 되겠죠. 요 주황색 경로는 자주색 경로랑 가도 되는 거죠. 이렇게 가나 이렇게 라인 인테그랄을 계산하나 똑같잖아요. 경로 무관에 의하면.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B에서 R로 가는 거는 B에서 A가 쳤다가 A에서 R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B에서 A까지 라인 인테그랄을 계산하고 A에서 R까지 라인 인테그랄 계산하는 거 똑같아요. 경로 무관성 A.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요거죠. phi 1이죠. phi 1. 어떻게 쓰면 돼요? 근데 얘는 뭐예요? B랑 A는 이제 고정점이에요. 네, 상수기 때문에 상수 벡터이기 때문에 얘는 뭐 정적분인 거죠. 한번 이제 정적분. 상수예요. 얘를 C라고 할게요. 이렇게 돼요. phi 2랑 phi 1은 얼마만큼 차이 나요? 네, 상수만큼 차이 나요. 그게 뭐 때문에 뭐에 기인한 거예요? 네, 레퍼런스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기인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얘기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위에서 아까 제가 대충 레퍼런스 포인트에서 파일을 0으로 놨잖아요. 그죠? 이게 싫으시면은 얘를 적당히 다른 스칼라 필드로 두라고 했는데 그러면 요 풋사이랑 파이랑은 얼마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얘는 상수죠. 상수. 요 상수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다 포텐셜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위로 올라가서 네, 요게 중요한 정리였어요. 보존자 어떤 벡터장이
스칼라장의 그레디언트로 표현되면은 그때 그 벡터장은 보존장이고 역으로 보존장이면은 어떤 스칼라 필드의 그레디언트로 쓸 수 있다. 그 보존장을. 근데 그때 요 스칼라 필드를 뭐라고 하냐면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포텐셜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적분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유일하지는 않다. 유일하지 않은 이유는 레퍼런스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기인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우리 예제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자, 여러분 이거 보존장인지 아닌지 판별하래요. 네, 문제는 간단한데 어떻게 보면 될까? 우리 옛날 같았으면 이제 적당한 폐경로 막 생각해가지고 그 폐경로 대해서 한 바퀴 쭉 뺑 둘러서 라인 인테그랄 계산해가지고 0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뭐 그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좀 더 세련된 방법을 알아요. 만약에 얘가 보존장이면 어떻게 쓰여질 거예요? 네, 어떤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로 쓰여질 거예요. 이렇게 쓰여진다면 보존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찾을 수 있으면 끝나요. 얘를 한번 찾아볼 건데, 자, 그러면은 그레디언트 정의에 따라서 한번 써볼까요? EX 플러스 Y, X, EZ가 벡터 필드 F인데 요게 요거예요. 근데 그레디언트 정의가 요거였죠. 요게 그레디언트의 정의였어요. 그럼 비교해 봅시다. EX 플러스 Y가 d phi dx 그러니까 편미분 요게 요거 파이를 y에 대해서 편미분 파이를 z에 대해서 편미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요거 봅시다, 여러분. 그냥 이제 편적분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원래 파이가 어떻게 생겨야겠어요? 원래 파이가 x 제곱 더하기 yx 더하기 그러니까 얘 적분하고 그러니까 x에 대해 편미분함을 해서 날아갈 수 있었던 뭐 y, z에 대한 그런 항들이 있겠죠. 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쓸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편미분하면은 EX 나와요. 편미분하면은 Y 나와요.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얘는 0이죠. 그죠? Y, Z에 대한 함수니까. 오케이, 좋아. 그러면 이번에는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봐요. 한마디 노가다에서 찾는 거예요. 날라가고 편미분하면 X 하나 남고 Y에 대해서 편미분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근데 얘랑 비교해봐요. 얘가 X이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얘가 뭐가 되면 돼요? 0이면 되니까. 그 말은 F는 Y에 대한 상수라는 꼴이죠. 그러니까 F는 뭐에 대한 함수예요? 네, Y, Z에 대한 함수였는데 Y에 대한 상수가 됐으니까 Z에 대한 함수, Z만의 함수가 되는 거죠. 오케이, 얘를 바꿔요 이제. Z만의 함수로 바꾼 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Z에 대해서 한번 편미분을 해줍니다. 그럼 날라가고 Z에 대한 편미분하면 이제 뭐 이렇게 쓸까요? Z에 대한 이제 상미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2Z여야 돼요. 그럼 F는 뭐여야 됩니까? F는 Z 제곱이면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상수 달려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넣어서 정리해 봅시다. 파이는 x, y, z에 대한 함수인데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찾았어요. 확인해 봅시다.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이거 나옵니까? 나오죠, 그죠?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나옵니까? 나와요. z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2z 나와요. 오케이. 그레디언트 파이가 f를 줘요. 그러니까 f는 보존이에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할 건데 물리 응용을 하나 갖고 왔어요.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한번 유도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선적분 공부했을 때 응용으로 1 에너지 정리를 한번 다뤄봤었어요. 뉴턴 방정식을 접근해 가지고 얻은 결과물이 뭐였냐면 1 에너지 정리였는데 힘을 라인 인테그랄하는 게 뭐였어요? 이거 1이었죠. 1을 W로 써볼까요? 이게 1이었어요. 이때는 진짜 이 벡터장을 힘이라고 봐셔도 돼요. 지금 이제 물도 넘어왔기 때문에. 이게 뭐였냐면 카이네틱 에너지 변화량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1을 해주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 얘기였죠. 1 에너지 정리. 요게 1 에너지 정리였어요. 자, 근데 이때 이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1 에너지 정리고 그러니까 뉴턴 방정식 적분한 거죠, 그냥. 이때는 그때 우리가 보존장도 얘기하기 전이어가지고 보존이랑은 아무 관련 없고 이제 여기서 뭘 가정할 거냐면 얘를 이제 보존장으로 가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력이죠. 보존력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자, 보존력이니까 보존장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뭘 정의할 수 있냐면 내 포텐셜을 정의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아까 했던 거. 근데 이번엔 포텐셜을 파이라고 안 쓰고 V라고 쓸게요. 뭐 마음이니까. 자, 역시 적당히 레퍼런스 포인트에서 이미 어떤 지점 R까지 선적분 그러니까 1을 계산하는 건데 특이하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를 왜 이게 어떤 책에서는 관습에 의한 거다 이러는데 아니 다 의미가 있어요. 뭐 물리나 수학 이런 합리적인 학문에서 그냥은 없죠, 그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얘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러요. 포텐셜과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이제 뭐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포텐셜은 포텐셜인데 이제 단위가 에너지면 포텐셜 에너지예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 단위가 그러니까 힘이 뉴턴이고 여기 미터니까 뉴턴 곱하기 미터가 이제 에너지 단위거든요. 줄. 그러니까 에너지 단위가 나오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수학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이제 물리적으로는 단위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자기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전이랑 그러니까 뭐야지 포텐셜과 일렉트릭 포텐셜과 일렉트릭 포텐셜 에너지가 있죠, 그죠? 그 두 개 차이가 이제 그냥 일렉트릭 필드를 선적분하는 거냐, 일렉트릭 포스를 선적분하는 거냐 그 차이인데 그 차이는 이제 뭐 전하량을 곱해주냐 마냐 뭐 그만큼 하여튼 대충 말하면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물리적으로는 단위의 차이다. 그러니까 포텐셜인데 에너지 단위면 포텐셜 에너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엄밀히는 달라요. 자, 뭔 얘기하지? 맞아. 우리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 정의했고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물체에다가 어떤 일을 한 거잖아요. 물체에다 일을 해가지고 운동 에너지 변화를 이끌어낸 건데 이제 적당히 A에서 B까지 일을 해줬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경로가 C예요. A에서 B까지. 여기서 C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보존력이니까 경로 무관하죠. 그냥 끝점 A에서 B까지 이제 일을 해줬다는 사실만 중요해요. 자, 레퍼런스 포인트를 여기다 잡을게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 경로를 생각하시는데 이 경로 세 개의 경로를 한번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레퍼런스 포인트에서 A까지 1을 계산하는 거는 요거죠. 각각의 경로에 대해서 1을 한번 다 계산해 볼게요. 이 경로에 대해서 1은 요거고 이 경로에 대해서 1은 이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 두 개를 이제 포텐셜 에너지로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럼 얘는 포텐셜 에너지 정의가 이거니까 얘는 B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뭘 마이너스 붙인 걸로 정의하면 되겠죠. 네, 그다음 얘는 A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걸로 정의하면 되겠어요. 넘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경로 무관을 쓸 건데 경로 무관이 이래서 중요해요. 여기서 일로 가는 경로는 여러분 아까 했던 거 똑같아요. 이렇게 가는 거 똑같죠. 끝점에만 의존하니까 네, 이렇게 가나 밑으로 가나 똑같죠. 근데 밑으로 가는 경로는 뭐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까 이 1은 이쪽 방향으로 계산한 거니까 지금 거꾸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경로에 대해서는 다 바꿔 쓸게요. 이 경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부호만 바꿔가지고 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에서 B까지 1은 요거 더하기 요건데 그게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하면 요거 더하기 요거죠. A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와 B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요게 뭐였냐면
네, 입자의 해준 1이고 그게 입자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나와야 돼요. 입자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근데 A에서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a 제곱으로 쓰고 운동 에너지의 정의가 이거였어요. 2분의 1 mv 제곱. B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p의 제곱으로 넣는다면 변화량은 뭐겠어요? 이 양의 차죠, 차. 오케이. 자, 그럼 요거랑 요거 잘 봐봐요. 이양시키면 뭔가 보이죠? 얘를 1로 이양시키고 얘를 1로 이양시키면은 이게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먼저 쓸까요? 운동 에너지 먼저 씁시다. 2분의 1 mva 제곱 더하기 A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mvb 제곱. B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B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것과 같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메커니컬 에너지 컨저베이션 로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잘 배웠던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웠던 거죠. 한번 뭐 다 아실 것 같지만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A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 A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를 합한 거는 B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와 B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를 합한 거랑 같다. 근데 A, B는 이미 두 점이니까 어느 두 점을 골라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같아요. 그러니까 보존되는 거죠. 합이 일정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면으로부터 뭐 h만큼 올라가 여기를 0으로 잡으면은 여기에 위치 에너지가 mgh죠. 근데 여기 떨어지면은 이제 지면에서 운동 에너지로 다 전환이 되는데 여기서 정지했다고 해볼게요. 정지했으면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0,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여기는 지면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근데 총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얘 두 개 같아야 되는데 그럼 지면에 딱 닿는 순간의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네 이렇게 되죠. 네, 그 유명한 루트 2gh 그거 나와요. 이런 거예요. 뭐 물리 시간 아니니까 뭐 더 이상의 그 뭐 물리 예제 문제는 안 하고 오늘은 그냥 요거 한번 다뤄보고 싶었어요.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얘기하려면 뭐가 가정이 돼야 돼요? 우리 맨 처음에 뭐에서 시작했어요? 네, 요거 보존장이라고 가정했어요. 보존력. 힘을 보존력이라고 하고 보존력을 정의해야지 뒷받침 돼야지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도 정의할 수 있어요. 포텐셜 에너지가 지금 경로 무관성이 다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보존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려면 보존력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신기하게 보존력은 되게 수학적으로 되게 특별한 아이인데 네, 우리 주변에는 꽤 이 특별한 애들이 좀 많아요. 신기하게도. 뭐 중력, 네, 중력 보존력이에요. 뭐 전자기학에서 전기력, 네, 보존력이에요, 여러분. 좀 신기하게 자연에서 보존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네. 다음에는 한번 제가 그레디언트까지 공부했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다이버전스 공부하면 되겠네요. 다음에는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이버전스.